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뭐냐면 골반이 이렇게 네모 모양 봐보세요. 골반이 기울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밀렸어요. 앞으로 이렇게 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밀리면 여기 지금 사진처럼 펠빅이 포워드 됐어요. 그러면 이 허벅지 뼈는 아까는 그나마 기울어졌으니까 무릎 쪽에 있는 애만 이렇게 끌어다 당기면 되는데 얘는 앞으로 다 밀렸기 때문에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위에도 아래도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쵸? 허벅지 뼈가. 그러면 얘를 다 들어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초록색 줄처럼 여기 붙은 애가 밀어주면 얘가 다 쏙 들어오겠죠? 얘가 누구예요? 햄스트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케이스하고 이 백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또. 하지만 보기에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백리를 인터넷에 쳐봤더니 저도 요거는 처음 봤는데 질럿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질럿 아세요 혹시? 저는 예전에 저기 게임을 했어서 질럿 아는데 여성분들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럿 다리가 이런 식으로 무슨 약간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뒤로 빠진 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질럿 다리라고 하는데 질럿 다리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둘 다 쓸게요, 그냥. 맞아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공부 맞아 돼요. 그래서, 펠빅이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완전히 밀린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앞으로 기울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밀린 것도 앞으로 밀린 것도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왜겠어요? 골반을 바로 세우지 않고 그냥 인대에 기대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들은 어떤 케이스가 돼요? 스웨이백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앞으로 인대가 앞에서 골반을 막아주니까 밀고 있음으로 인해서 뒤에 햄스트링이 이 허벅지뼈를 여기 골반이랑 허벅지뼈 뒤에 빠져있으면 못 걷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행을 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밀어주니까 햄스트링이 계속 또 오버 유즈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햄스트링이 얘를 밀어줬어요. 그러면 종아리뼈는 햄스트링이 종아리뼈에 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종아리뼈는 이제 앞으로는 못 가요. 왜냐하면 햄스트링이 계속 뒤에서 당겨야 되니까 종아리는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재미있는 게 모양을 보면 종아리가 뒤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이 사진 되게 유명한 인터넷에 백리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이런 모양인 거야. 종아리뼈가 뒤에 마치 이렇게 혼자 따로 놀고 있는 느낌. 그래서 심하신 분은 무릎 밑에만 가리면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다 뉴트럴 맞는 것 같은데 무릎 밑으로 종아리뼈하고 발이 뒤로 이렇게 나가 있어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것처럼 정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백리의 케이스가 어찌 보면 이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위에 분들도 백리가 아닌 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근데 두 케이스가 진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그런 사진 하나 책에 나온 이론 하나로 백리를 잡으시면 당연히 혼란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종아리뼈는 빠져서 햄스트링이 뒤로 당겨야 되니까 어차피 앞으로 못 와요. 근데 종아리는 거기다 둔다 치고 발이 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이 이렇게 다 빠져 있으면 얼마나 발이 뒤에 가 있으면 그것도 걷고 서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발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뒤에 빠진 발을 요만큼 앞으로 끌고 와야 돼요. 요 박스처럼 얘들이 이렇게 뒤로 빠져서 허벅지 뼈는 햄스트링이 당겨서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종아리뼈는 여기 있지만 햄스트링이 뒤에서 당기고 있으니까 못 온다 치면 발이라도 앞으로 끌고 와야 되죠. 그러면 이 발을 끌고 오기 위해서 이미 정경골근은 위치상 앞으로 당기는, 그리고 정경골근이 여기서 일한다고 발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돌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일을 해요? 비골근, 피블라리스, 롱거스, 그리고 브레비스도 일을 하죠. 얘네들이 이렇게 발을 앞으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왜 이분들은 자꾸 유연성 평발이 되지? 얘가 자꾸 이렇게 옆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쓰니까 안쪽 아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유연성 평발처럼 안쪽으로 아치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복숭아뼈 있는 쪽 보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게 왜 그렇겠어요? 발이 뒤로 옆으로 빠져 있고 복숭아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복숭아뼈가 뭔가 팍 박힌 것 같은 느낌이 나시는 거예요. 여기 분들이랑 되게 다르잖아요. 그쵸? 요 분들 복숭아뼈가 오히려 바깥으로 밀려 보이잖아요. 그쵸? 마지막 분이 조금 그러니까 케바케도 약간 있긴 있어요. 다 똑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분들은 되게 쏙 들어가 본 느낌이 딱 나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발을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 비골근이 피블라리스가 계속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평발이랍시고 평발 교정 운동을 계속해요.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앞으로 이 빠진 골반을 애초에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끝날 문제를 또 거기다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밑에서 모든 걸 해결할 게 아니고 통조림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몸통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골반을 하체 근육으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계속 잘못 써지는 움직임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골반을 그 자리에 둔다면. 골반을 바른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진 보시면 아까 분들이랑 다르게 골반 앞쪽 봐보세요. 골반 앞쪽 앞으로 안테리어 틸트 딱 안 돼 보이죠? 골반 되게 밀려 보이거나 아니면 잡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첫 번째 사진은 골반을 잡은 대신 종아리가 뒤로 되게 빠져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위에 분들이랑 구분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면 이분들은 뭘 해야겠어요? 이 앞으로 빠진 골반을 뒤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빠진 골반을 뒤로 넣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들이 일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골반, 빠진 골반 허벅지 뼈를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 뒤에 햄스트링을 써서 얘를 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일리옵소아스 일리옵소아스 이름 장요근을 써서 위로 당겨 올려줘야 되는 거야. 몸통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관절 굴근이 일을 할 수 있게 고관절 굴근이 허벅지 뼈를 잘 끌고 올 수 있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앞벅지의 힘도 필요해요. 그래서 앞벅지,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는 근육이 약화되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많이 약화돼 있어요. 본인은 근데 그냥 크니까 약화됐다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약화돼도 허벅지 앞쪽이 빵빵하니까 나는 다리 근육이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얘기했잖아요. 그냥 버티면서 만들어진 근육은 제 역할을 잘하는 건강한 근육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두 번째 케이스 분들은 앞벅지가 발달 안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햄스트링이 과도하게 일을 하니까 둘은 세트니까. 근데 약간의 결이 좀 다르죠. 막 완전히 꽝 튀어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를 많이 드시면 근육이 점점점 우리는 다 근육을 노화로 인해서 점점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근육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랬을 때 나이가 먹음으로 인해서 스웨이백 체형으로 많이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앞벅지가 힘을 잃어서 못 막아주고 위에서 끌어올려주는 힘을 안 쓰고 그리고 골반 앞쪽에 인대에 기대 놓으면 그냥 편하니까 앞으로 골반을 밀면서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점 나이를 드심으로 인해서 스웨이백 체형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앞쪽 근육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앞쪽 근육을 강화할 때 이분들을 뭘 쓰기가 좋냐면 이분들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골반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복부의 힘이 완전히 헐렁헐렁 첫 번째 분들처럼 약화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복부 힘이 다시 앞으로 나가는 힘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힘을 써서 사용하시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복부 컬 같은 거는 오히려 잘하실 수 있죠. 첫 번째 분들에 비해서. 골반을 기울이는 건 잘하시는 거야. 대신에 뭘 못하느냐? 힌지 같은 걸 잘 못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힌지를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하시기가 좋냐면 이 모양상, 이 지금 허벅지뼈의 모양상 골반이 앞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지를 하기 때문에 무릎을 뒤쪽으로 많이 밀면서 힌지를 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힌지를 할 때 체중 중심이 막 앞쪽으로 가봐야 돼요. 너무 뒤쪽에 있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막 앞벅지가 터질 듯이 체중 중심을 막 이동시켜 보시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정확하게 뒤쪽. 그러니까 사실상 햄스트링이 짧아지신 분들은 이분들이 더 짧아져 있는 거고 첫 번째 분들은 오히려 당겨지는 힘으로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센트릭 돼서 계속 오히려 안 늘어나려고 하는 힘을 쓰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타이트하다고 느껴지는 거지만 길이상만 봤을 땐 오히려 이분들이 더 짧아져 있기가 좋은 길이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도 뒤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밀려 있잖아요. 종아리뼈 자체가 여기 뒤로 이렇게 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뒤에 비복근이 여기서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아주니까 비복근이 제가 또 이렇게 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복근이 팽팽하게 이렇게 계속 잡아서 늘어나서 또 이센트릭 돼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체 근육 자체가 대부분이 이센트릭 힘을 쓰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햄스트링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하체 근육이 덜 발달돼 보이죠. 저번에 스웨이백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스웨이백은 하체가 부실하다 얘기했죠. 그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백니하고도 그러니까 백니가 케이스별로 다른 거죠. 케바케 백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해가 쏙쏙 되세요. 알랍? 저도 알랍입니다. 제 동기님. 그래서 요렇게 백니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은 질문하신 것처럼 대퇴사두가 많이 발달해 보이는 백니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질럿다리라고 하는 백니들은 대퇴사두근이 사실상 발달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얘도 햄스트링이 계속 일을 하니까 이렇게 이센트릭 되는 힘을 계속 쓰고 있는 백니가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 백니니까 햄스트링 강화해주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오히려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도 이 모든 케이스에서도 하나의 근육이 중요하지 않아요. 약화된 근육을 반대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절대 잡을 수 없는 게 제가 본 체형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왜 이렇게 됐나를 알면 그 다음 뭘 해주시냐면 잘못된 움직임을 잡아주셔야 돼요. 푸덕을 할 때도 여기 그럼 무슨 운동 시켜요? 햄스트링 운동 시켜요? 쿼드 운동 시켜요가 아니에요. 푸덕 같은 동작, 이렇게 모든 거를 쓰는 동작에서 이분이 잘못된 움직임을 뭘 쓰고 있나를 보고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지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는 거 그거는 너무 1차원적인 처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잘 안 들어요. 선생님도 해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분이 뭘 잘못하기 좋을까 그거를 자꾸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분들은 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골반을 이 자리에 두고 허벅지 힘을 과도하게 쓰시면서 동작을 하시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임프린트 힘을 자꾸 쓸 수 있게끔 그러면서 앞벅지랑 뒤에 종아리가 과도하게 힘을 써서 무릎을 뒤로 밀어내는 힘이 제대로 쓰는 힘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분들 같은 경우는 발목을 그래서 두 번째 분들은 사실상 관절 자체가 유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이퍼 익스텐션, 팔꿈치도 하이퍼 되시고 발목 관절도 과도하게 밀어서 눌려지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발목 관절도 굉장히 많이 손상이 받아서 그래서 또 단순히 과자미근 때문만이 아니고 발목이 두꺼워지니까 염증 붓기가 된 거죠. 붓기가 살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마 다리가 나는 평생 다리 한번 예뻐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안 될 수밖에. 그러니까 다리살을 아무리 빼도 나는 다리살이 안 빠져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향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살이 당연히 안 빠지죠. 그러면 이분들이 다리살을 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아리하고 그리고 발목 관절 그러니까 겉에 관절 탈로쿠루랄 조인트 그 관절이 제자리에 있으려면 이렇게 얘네들 뼈들이 제자리에서 일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예뻐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그러니까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하신 분은 내가 운동을 해서 발달시킨 게 아니고 과도하게 발달했다 하면 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정렬이 무너졌기 때문에 얘들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상체나 하체 근육들이 너무 왜 예를 들면 큰 근육 발달시키는 거 있죠? 그게 작은 근육과의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통조림이 1번이 안 되면 코어 근육이 1번이 안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몸을 또 무너뜨리기 좋으신 거예요. 제가 취미로 헬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헬스장 가서 트레이너 분들 보시면, 이거 보시는 지금 트레이너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아실 거예요. 아마 본인들이. 다리 정렬 예쁜 트레이너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왜 그렇겠어요, 그분들. 보기에는 막 뭐 대회 나가실 때 막 쿼드 막 발달시켜가지고 막 빵빵하지만 남자 트레이너분들 대부분 다리 벌어져 있으시잖아요. 그쵸? 본인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근육에 가려져서 덮여져 있을 뿐인데 왜 그렇겠어요? 이런 식으로 벅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발달을 한 상태에서 코어 근육을 안 잡고 통조림 안 잡고 걔한테 자꾸 우선권을 주시면 다리 근육들이 골반 이렇게 다 끌고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정렬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조림은 제자리에 안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또 가슴을 펴서 목을 들어 올려서 등을 세워서 내 몸을 세우는 기전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번에 이제 우리 라이브 마지막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했던 질문 중에, 골반은 전방 경사인데 등을 뒤로 거의 누워있는 포지셔닝을 하고 계신 분은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근데 등은 후만이 아니고 커브가 거의 없어요. 이 케이스가 아까 이 솔레우스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가자미군 케이스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골반은 전방 경사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전방 경사 되어 있는 골반을 상체를 등을 펴서 세우는 기전을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등을 폈기 때문에 뒤로 거의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시는 거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후만이 아니고 커브가 없죠.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세워서 결국 상체를 세우는 기전을 택한 거니까. 그래서 질문에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운동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르게 쓰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 그럼 후만이 없으면 1차원적으로 후만 만들려고 가슴 근육 키워주고 골반 전방 경사니까 뭐 둥근 운동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될까요? 안 된다고 했죠. 그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는 자체를 지금 가슴을 세워 올려서 쓰려고 하는 거, 그거를 자꾸 인지하셔서 내 몸을, 통조림의 개념을 그래서 자꾸 인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1대1 제가 수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는 거 있죠. 거기 위에 서서 수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손 안 대고 먼저 바로 서는 거. 그래서 덜덜덜 떨리는 위에서 그 떨림으로 그냥 작은 근육들, 뭐 달근 같은 근육들 깨우려고 위에 서서 하는 것도 있고, 불안하게 내가 불안한 상태에서 내 몸의 중심을 느껴보기 위해서 너무 밸런스 위주로 해서 막 이렇게 밸런스 볼 같은 데서 하면 그거 중심 잡느라고 바로 서는 거는 사실 신경 못 써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 비싼 거 아니고요. 그냥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산 거 덜덜덜 떨리는 거죠. 그 위에 딱 서서 내 몸 중심 느껴보라고 딱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통조림 느껴보고, 그리고 거기서 횡격막 호흡해보고, 내 몸 가운데 꼬챙이 딱 꽂혀져서 골반 사이로 나온 그 꼬챙이가 내 다리 사이 복숭아뼈보다 조금 앞쪽에 딱 꽂혀진 느낌을 자꾸 느껴보시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나서 손 대고 한 다리 올려서 뭐 다른 것도 하고 하긴 하지만 제일 처음 스타트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바로 서는 걸 내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케바케예요.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처음은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인터넷만 보고 이게 맞구나 하고 거기에만 다 맞추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많이 생기기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회원님 위주로 한 분 아니면 내 몸이 틀어져 있으시다면 내 몸 위주로 거기에 끼워 맞추지 말고 이렇게 자꾸 관찰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리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요 앞으로 쓰는 게 되게 편하고 어떤 분 뒤로 쓰는 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뒤꿈치로만 왜 쓰라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뒤꿈치 쪽에 힘 딱 실어서. 아니면 뒤꿈치 꽝 찍고 앞에 엄지발가락 쪽 그리고 새끼발가락 쪽 해서 이렇게 삼각형처럼,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발을 그렇게 꽉 눌러서 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발은 뒤꿈치하고 메타타슬 헤드 5개를 접촉하고 있는 힘을 가볍게 느끼시는 거지, 발을 막 꽉 얘가 막 내 몸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딱 서 있다, 그게 아니고 결국은 온몸에 좋아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발의 중심이 어디로 가기 좋나, 나중에 제가 발 올린댔죠. 그때 탈러스, 이 발 안쪽에 뼈 있어요.
보여지지 않지만 복숭아뼈 사이에 있는 그 탈러스의 위치로 내 발목의 정렬을 잡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잡았을 때 굉장히 내가 지금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뭐 뒤꿈치만 누르고 서 있고 앞에 메타타스 헤드 5개만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발목의 정확한 정렬을 느끼기가 좋으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딱 제대로 쓰는 법, 노말을 자꾸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말에서 내가 하체 힘을 써서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려고 하기 때문에 백리가 발생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